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구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월 26일 토익 시험, 토익 총평 Part 5, 6 진행할 텐데요. 일단 우리 난이도 평가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난이도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 이 난이도는 제가 1월 12일 시험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를 좀 준비해봤어요. 솔직히 파트 5 우리 1월 12일이랑 비슷한 난이도였어요. 우리 막 더 어렵지도 않았고 더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 난이도로 깔끔하게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Part 6는 살짝 한 지문이 조금 난해한 지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비슷했어요. 조금 더 어려운 정도, 중상 정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판단을 좀 제가 내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5, 6 같은 경우에 우리 중상 난이도로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또 이런 토익에 관한 정보는요.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우리 막 게시판도 있고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 해커스 영어 사이트로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 많은 자료들 좀 우리 예상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들 꼭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상 특강, 적중 예상 특강에서 적중돼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바로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 rising이냐 reason이냐 만약에 선택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 구조를 볼 텐데 자, 빈칸 앞쪽을 보니까 우리 has pp라는 게 있죠. 잠깐만, has been. 여러분 이거 그냥 시제만 우리 현재 완료 시제로 바뀐 거지 비동사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동사 뒤에 빈칸을 뚫어놓고 우와 뒤에는 부사다. 그러면 질문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거 비동사 뒤에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으면 여러분들 주로 PP 형태 쓰고 싶은 열망이 강할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는 파악하셔야죠. 자, 첫 번째 rise라는 동사의 우리 특성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일단 뜻은요. 오르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무슨 동사라고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우리 참고로 뒤에 목적어 같은 게 나오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이 자동사의 특징 목적어가 원래부터 없다 보니까 절대로 무슨 상태가 불가능? 수동의 상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대 be 플러스 pp 형태로 여러분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has been reason이라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예요. 또 be arrived 존재하지 않는 형태예요. be comply 존재하지 않는 형태예요. 절대로 자동사는 수동태 동사의 형태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형태만 보고 be 플러스 pp를 찍는 게 아니에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하고 의미, 뉘앙스를 조금 앞에 문맥을 좀 파악하셔야겠죠. 그러면 수요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냥 자동사 왼쪽 진행 시제로 그냥 쓰고 있는 거네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서 have been ing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온라인 코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꾸준히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rising, risen 자동사인 것 판단하고 수동태 우리 PP 형태 지우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in spite of, as a result of 질문 우리 in spite of 하면 당연히 전치사죠. 그리고 as a result of도 당연히 전치사인데 중요한 건 얘는 뭘 나타낸다? 맞아요. 상반의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상반되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그쵸? 근데 as a result of는 말 그대로 결과를 묘사해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뭔가의 결과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당연히 전치사끼리 선택이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거 한국말로 넣지 마세요. 안 좋은 날씨의 결과로서 안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넣으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 특성을 관계를 파악해서 이 특성을 연결하시기만 하면 돼요. 뭘 관계를 파악하냐? 앞에 있는 주절 문장과 뒤에 있는 이 poor weather 간의 관계를 보세요. 자, flights, 비행편들은요 are expected to arrive on schedule. 예정대로 도착하기로 예상되어진대요. 근데 안 좋은 날씨네? 잠깐만, 벌써 한국말에서도 근대가 들어가네? 그럼 상반이에요? 결과예요? 상반이잖아요. 정답 in spite of로 찍어 주셨어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넣는 순간 진짜 헷갈려요. 잘 보세요. 안 좋은 날씨의 결과로서
비행기들은 예정대로 도착한다? 되는 거 아닌가?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시간도 소모되고 헷갈리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됐나요? 제발 영어 시험이니까 영어적으로 상반 결과의 전치사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계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한국어 시험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despite에 여러분 이 전치사에 동의어가 하나 있습니다. 동의어로서 뭐가 있다? 우리 in spite of의 동의어, 죄송해요. in spite of의 동의어로서 despite가 있었죠. 제가 이 despite를 빨리 말하고 싶었나 봐요. despite, 와 얘도 정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죠. 참고로 1월 12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월 12일에 despite 나왔고요. in spite of 1월 26일, 그렇죠. 오늘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오는 전치사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상반의 전치사. 오케이,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닌데 자, along, among, between이네요. 자, 우리 얼핏 보면 among과 between은 비슷한 뜻이기는 합니다. 물론 좀 문법적으로 좀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뒤에 the ocean이라는 바다, 그렇죠? 해변가 또는 바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복수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among이나 between은요, 얘네는 뒤에 주로 복수를 지칭하는 명사가 나오셔야 해요. 왜? 뭐뭐들 중에서 또는 뭐뭐들 사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문맥을 보시면 우리 보ardwalk가 그렇죠, 1800m나 쫙 뻗어져 있대요. 어디를 따라서? 그렇죠, 이 해변가를 따라서. 됐습니까? 그 뭐뭐 따라란 뜻의 우리 along을 쓰시는데, 자, along도 그냥 뭐뭐를 따라라고만 한국말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중급반, 정규반, 800 플러스 문제풀이반에서도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자, along은 뭐다? 시선. 시선의 흐름이 느껴지시면 됩니다. 자, 보ardwalk가 1800m 쫙 깔려 있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오션, 우리 해안가, 바닷가를 따라서 쫙 깔려 있겠죠. 됐습니까? 시선의 흐름이 느껴지면 along을 찍으시면 돼요. 이 뉘앙스를 많이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요 문제 좀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비동사가 있고 뒤에 전치사로 끊어져 있네? 그러면 be 플러스 pp 찍으면 되지 않나요? 이거 아까랑 똑같죠? 비동사가 있고 빈칸이 있었고 rising이냐 reason이냐 선택 문제였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pp 형태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동사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요, compliant라는 형용사와 complied라는 우리 ed 형태의 형용사의 선택 문제면 그러면 좀 더 문맥을 보고서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만약에 comply라는 동사를 알고 계셨으면 정답 바로 얘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얘는 안 될까요? 맞아요. 우리 comply with라는 얘 무슨 표현? 맞아요. 자동사 표현입니다. 자동사면서 뒤에 전치사 with를 가지고 오죠. 무슨 뜻? 뭐뭐를 준수하다. 질문. 근데 그거를 또 형용사 표현으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be compliant with 하면 뭐예요? 똑같이 뭔가에 부합하고 준수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선 당연히 자동사니까 comply with를 능동태로밖에 못 쓰겠죠? 당연히 be complied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또 뭐다? 존재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모든 제품들 주어 must be compliant with, 한번 확인사살 갈게요. safety regulations, 그렇죠, 안전규제에 부합하고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럼 정답 뭐다? compliant를 쓰고 설사수동 뭐 타동사로 해도 우리 의미가 맞지가 않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규제에 준수를 하고 있어야 된다. 부합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하나 더. safety regulation 1월 12일에 요 자리에 빈칸 뚫어 놨을 거예요. safety는 항상 regulations라는 명사와 복합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점, 그 정도 먼저 또 파악해드리고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제가 요 26일 전에 1월 23일, 1월 24일 우리 목요일과 금요일 둘 다 특강을 했어요. 구자연 토익 LCRC 특강, 우리 현장 특강 목요일에 했었고
여러분 거의 3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가득 찼어요. 저희 제일 큰 강의실. 하나 더, 우리 금요일 날은요. 제가 유튜브 통해서 밤에 온라인 특강했어요. 최고 시청자 140명까지 제 개인 채널인데 140명까지 최역대 최고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는 최고예요. 이게 숫자만 보면 뭐 140명 적은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역대 저한테는 최고예요. 여러분 어쨌든 목요일과 이제 금요일에 이제 특강을 했는데 특강할 때 제가 그랬어요. 분사 문제랑 우리 접전부, 접속사 꼭 정답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지난번 시험에서 전치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왠지 접속사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막 그런 강의를 했었고, 당연히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서도 뭐 했다? 이런 접속사들 정리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as long as 얘를 일단 뭐로 보는 연습해야 돼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건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겠죠? 됐나요? 근데 with regard to, 여러분 요 to는 참고로 투부정사의 to가 아니에요. 무슨 to다? 맞아요. 전치사 to로서 with regard to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뭐뭐에 관하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 덩어리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질문, 얘는 뭐뭐에 관하여, 관해서 이런 뜻이고요. 우리 as long as는 접속사지만 무슨 뜻? 그렇죠. 무슨 뜻? 조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러는 경우에만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쓰이는 접속사예요. 그럼 접속사냐 전치사는 사실 뒤에 문장 구조만 보면 되겠죠? 자, 지금 you return이라는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 있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정답은 뭐로 가는 거예요? 접속사. 왜 그럴까요? 앞에 주어 동사가 또 있잖아요.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정답은 빠르게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as long as가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질문, 당신이 정오까지 이것을 랩탑이겠죠? 반납하는 경우에만 나의 랩탑을 너가 빌려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문장 나온다라는 거 체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됐나요? 근데 한 문제 더 가볼게요. 갑시다. revised, revising. 그렇죠. 우리 특강 때 얘기한 거. 우리 ing, pp. 분사 선택 문제, 능동수동 선택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면 빈칸 앞에 관사 더가 있고 빈칸 뒤에 contract terms라는 뭐가 있어요? 명사 덩어리가 있죠. 우리 계약 조건이라는 명사 덩어리인데 그럼 당연히 명사를 꾸미는 PP, ing, 형용사, 능동수동 선택 문제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 분사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반드시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요 꾸밈받는 명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꾸밈받는 명사 입장에서 revise,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당연히 revised라고 쓰셔야 되고 하나 더 ing, ed 선택 문제인데 동사가 revise를 가지고 바꿔놨다? 웬만하면 revised가 정답이겠죠. 왜? 개정된 계약 조건이니까. 계약 조건이 개정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제 수업 시간에서는 이거를 AS 3단계라고 불러서 이 풀이법을 좀 배우기는 합니다. 그건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지금은 해설이니까 간단하게만 갈게요. 꾸밈받는 명사 입장에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는 건데 솔직히 revised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서 암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revised 또는 뭐 contract terms, 계약서 조건 또는 뭐 revised document, 개정된 그 서류,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revise까지 나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와, 잘 보세요. 여러분, provided that in particular. 질문, 우리가 in particular 하면 특히라는 부사 표현으로 쓰죠. 그렇죠, 부사 표현. 그리고 우리 접속 부사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provided that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특강 때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얘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선생님 ed로 시작하는데 이게 접속사인가요? 네. 원래는 태생은 분사 구문인데 이걸 그냥 어차피 that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고 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6일 토익 총평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호의적이었던 건 날씨였죠. 날씨는 시험 보기에 너무 추운 날씨가 아니었고 1월 날씨 치고는 정말 포근하다라는 정도? 물론 강의실은 추워요. 그죠? 그래서 난방을 틀어놓고 저희도 시험을 봤는데 그런데 날씨는 호의적이었는데 시험 문제는 호의적이지 않았죠. 제가 이 강의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강의가 아니라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톡방에다가 이번 달 수강생들에게 시험이 어땠냐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어려웠다. 그 점수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600, 700, 800, 900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부분이 쉬웠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이 강의 보기 전에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가면 굉장히 풍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 아니라면 다음 시험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끝내야 되겠죠. 그 풍부한 자료들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전체 난이도는 단일 지문은 중간 정도 난이도였습니다. 물론 기사 지문 하나 빼고요. 처음에 막 이렇게 두 문항짜리 나오다 갑자기 네 문항짜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답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게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계 지문이 중상인데 상에 가까운 중상입니다. 왜냐하면 지문의 길이가 길었을 뿐만 아니라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지문 전체를 그 3개의 지문이나 2개의 지문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약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 잘 풀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막 조급하게 달려왔으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배치도 여러분들 전형적이지 않았어요. 2문항짜리가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문항짜리 나오고 4문항짜리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여기 보세요. 얘가 이 4문항짜리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싱글 패시지는 좀 해볼 만한 문제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6번 넘어가면서 답의 근거를 찾기 힘든 것들이 꽤 있었고요. 눈에 띄는 건 질문 유형 중에 what is concluded 이게 되게 많았어요. 기존에 이제 what is suggested, what is indicated처럼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지문에서 미루어 짐작하는 추론 유형이 보통 suggested나 indicated로 표현이 됐다면 이번에는 눈에 띄게 독특하게 what is concluded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고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지문 전체를 모두 읽고 푸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초중급자를 위한 팁 하나 드리면 이 시험처럼 이번 시험처럼 문제 배치가 갑자기 변형을 일으킬 때, 변이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3문항, 4문항짜리 중에 긴 게 앞쪽으로 나올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꼭 배치된 순서대로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배치가 3문항, 4문항짜리가 너무 긴 게 앞으로 나오거나 한 번도 안 읽어본 낯선 스토리가 나오면 피해가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맨 나중에 푸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떤 전략이냐? 뷔페 가서 배를 채울 때 맛있는 것부터 먹는 전략입니다. 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뷔페 가서 물론 뭐 김밥 좋아하시겠지만 김밥이나 아니면 조미가 강한 갈비를 그거부터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내가 뷔페 가는 이유가 김밥이나 갈비 먹으러 가는 사람이다 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뷔페에 가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미가 약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위를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먹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먼저 먹기 전략처럼 문제를 풀 때 굳이 안 풀어본 긴 지문을 풀 필요 없이 지문의 순서를 바꿔 푸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우리 동의어 찾기부터 보도록 할 텐데 동의어 찾기가 3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watch the vehicles 이렇게 쓰이면 watch가 일단은 보다라는 뜻이죠. 물론 감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직원들이 뭐한다? 모니터한다, 관리하고 감독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니터란 단어가 있었고요. watch랑 모니터, 이 모니터의 동의어로 체크원을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imply는 단순하게 just 단순하게란 뜻인데 보통 토익 시험에서 나올 때는 문장의 맨 앞에 지시문에서 주어가 생략될 때 주어가 생략되면서 공손함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나오죠. simply, just, 그 다음에 please, 그 다음에 kindly까지 요 4가지 simply, just, please, kindly
이번 시험엔 동의어 찾기로 나왔지만 Part 5, 6의 출제가 될 때는 이 네 개의 단어를 동사 원형 앞에 찾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을 보여주고 이 네 개의 부사를 찾으라는 문제가 시험에서 1년에 5손가락 다 꼽을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entitled to 뭐뭐할 자격이 있다. 요거 qualified for 뭐뭐의 자격이 된다라는 의미로 바꿔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어 찾기를 할 때는 떠오르는 뜻을 고르지 말고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 함께 사용되는 단어에 따라 의미 달라지는 단어들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들 cover는 명사로는 덮개지만 동사로 사용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근무를 대신해 주다는 뜻도 있고 언론에서 사용이 되면 취재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사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품사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버젯은 여러분들 보통 뭘로 알고 있어요? 명사로 예산이라는 뜻도 알고 있지만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비싸지 않은 저렴한이라는 뜻으로 버젯 호텔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품사를 확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지만 과연 이 단어가 어떤 품사로 활용됐는지를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목할 만한 패러프레이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ince 다음에 시점이 오죠. 우리 since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접접전부 이렇게 공부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접접전부. 이게 접속사로는 이유고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로 사용이 돼서 모두 시간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since 다음에 접속사로는 보통 주어 다음에 과거 시점이 오고요. 전치사로 사용이 되면 지금처럼 명사나 혹은 ing가 옵니다. 근데 이렇게 since 다음에 명사나 ing나 과거 시점이 오면 주절엔 어떤 시제가 오냐? 이 시점 이래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완료 진행 시제나 혹은 완료 시제가 옵니다. 이건 거의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since 다음에 명사나 ing 혹은 과거 시점이면 주절에 완료나 완료 진행 시제가 와서 이런 동작이나 상태나 상황이 과거부터 since 이후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표현한다. 그래서 이 founding이 명사로 설립이란 뜻인데 설립된 이래로 회사가 has been producing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템들을. 그러면 이 회사는 설립된 지 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갖고 the company has been open. 자, 이 open은 여기선 형용사로 사용이 돼서 영업을 하거나 열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연간 회사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lodging. 자, there are many lodging options in 산정 Lake. 산정호수 주변에 많은 lodging, 이게 숙박이라는 뜻인데 숙박 옵션이 있다라는 건 리조트처럼 생긴 것도 있고 호텔처럼 생긴 것도 있고 민박도 있다는 뜻으로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요거를 there are many places to stay. 자, 머무를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산정호수에는 이라는 뜻인데 이 숙박을 나타내는 표현들 되게 많아요. in. 여러분들 여관이라고 하면 알아들으세요? 요즘엔 여관이 거의 없죠. 여인숙 여관. 근데 이게 이제 여관이라고 번역하긴 그렇고 호텔보다는 조금 이렇게 소규모의 숙박업체를 보통 이제 우린 여관이라고 하는데 그래 여관이라고 번역합시다. 호텔, 그다음에 lodging 이것도 숙박시설, accommodation 그리고 이 모든 걸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hospitality business. 이 hospitality는 여러분들 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그게 이제 요식업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호텔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총칭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실제로 이렇게 난 적도 있었어요. 무슨 호텔, 무슨 인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업종이냐라고 할 때 이거 숙박업체인데 이걸 총칭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hospitality business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lodging을 머무를 곳, 숙박하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행객들은 can experience 경험할 수 있습니다. charm 이게 이제 매력 뭐 이런 뜻인데요. bygone era bygone은 지나간 과거에란 뜻으로 이거를 우리는 past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ra는 시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나간 시대. 그러니까 왜 어떤 데 가면 옛날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요즘에는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돼서 기존에 막 방직 공장으로 쓰던 곳 아니면 뭐 신발이나 이런 섬유 공장 이런 데 쓰던 데를 카페로 개조해서 지금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객들은 여기 가면 옛날에 이랬었지, 그땐 그랬지,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건 이 장소가 reminds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라는 건 이제 관광객들이겠죠. 관광객들에게 과거의 시간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adapted란 단어, 엔지니어들이 adapted 적용했습니다. 지식을 to their specific needs, 그들의 요구에 맞게. 그러니까 그 지식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 바꿔 썼다라는 뜻이고, 요거를 엔지니어들이 applied 했다. apply는 활용했다, 적용했다. 무엇을? 그 정보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adapt란 단어 사실 뜻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적응하다라는 뜻도 있고 적용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번역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어떤 대회가 있는데 우리 뭐 서울에서도 아니면 전국에서도 여러분들 마라톤 대회 같은 거 아니면 자전거 대회 이런 거 많이 열리는데, 그게 아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건 전문적으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일반 아마추어들이 참석하는 대회가 있죠. 근데 어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레이스가 was for competitive runners. 컴패러티브는 이제 경쟁을 하는 러너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위를 가르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회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거를 바꿔서 competition was for serious. 이게 이제 진지하다라는 뜻이고, enthusiast는 애호가들, 뭔가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광 있죠. 음악 광, 뭐 낚시 광 이렇게 할 때 이 enthusia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아마추어 대상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여기에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해서 comparative를 serious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paraphrasing. 건물이 boast는 동사로 사용이 되면 자랑하다는 뜻이고요. The green lighting technology. 친환경, 그러니까 녹색 기술, 조명 기술을 자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조명을 하는 방식 자체, 전기를 쓰는 방식을 좀 친환경 쪽으로 뭐 석유나 아니면 전기가 아니라 태양광 이런 걸 사용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양열 자체, 창문 같은 걸 해서 열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급적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명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 건 The building is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 친화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회사가 will unveil. 이게 veil에 쌓이다는 뜻이고요. unveil 하면 veil에 쌓이지 않는 거니까 뭔가를 발표하다라는 뜻이고, 출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셔도 돼요. release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uncover 이런 단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새로운 제품군을 unveil 할 거다, 출시할 거다, 혹은 introduce 이런 단어 쓰셔도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라고 할 때 이 rollout은 이렇게 펼치는 거니까 이게 출시라는 뜻으로, 이것도 말 그대로 릴리즈로, 뉴 릴리즈로 바꿔 쓰셔도 돼요. 그래서 신규 아이템의 rollout이라는 게 출시라는 뜻이라는 거, 이거를 unveil several new product lines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공짜다, 무료다, 거의 매달 나와요. 이거만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공짜, 무료 말고 배송에서 빠르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complimentary items will be provided. 무료 상품이 제공되어질 거야. free product will be served고, 우리 무료를 나타내는 단어 give away, 이것도 거저 주는 것이란 뜻으로 무료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무료입니다. 면제하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이 면제하다라고 할 때, 면제하다라고 할 때 waive란 단어 쓰죠. 그 다음에 exempt 이런 표현이 들어가도 The delivery fee will be waived. The delivery fee will be exempted 하면 이것도 면제하다. 그럼 이거는 돈을 안 받는다는 뜻이니까 공짜라는 뜻이고, 물론 직설적으로 and no charge, and no cost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공짜 관련 표현들은 하여튼 시험에 무척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요건 이제 추론인데, 점수 잡는 Hackers.